노화라는 것은 사람이 늙는다는 겁니다. 늙는다는 거. 우리가 사람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120살까지 살 수 있답니다. 집에 가서 걱정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먹는 음식 조절과 그리고 환경을 적당하게 한다면은 우리 인간이 최대한 살 수 있는 게 한 120살까지는 무난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120살을 하늘이 부여한 120살을 못 살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우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이 앞에 앉으신 분들이 어릴 때 살아오던 60년대라든가 70년대 초반에 우리가 없을 때 살아올 때 그런 좋은 환경과 그리고 좋은 공기와 그리고 적당한 운동에 의해서 살아오던 그 시절과 지금 차와 그리고 조금만 시장만 가도 차를 탄다든가 아니면 고개만 돌리면은 영양가가 많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또 초콜릿 또 고기 돈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아예 없을 겁니다. 내가 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지천에 깔려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인자 때문에 내 세포가 시들어가는 게 노화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신호등을 건너면서 유심히 공개했습니다. 어린 아기와 할머니가 걸어가는 걸 제가 보았는데 이 할머니는 사실 노화의 대명사인 것처럼 얼굴도 쭈글쭈글 하시고 머리카락도 듬석듬석하고 또 이빨도 빠지고 또 허리도 굽었고 이런 노화의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분과 또 옆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봄에 봄 버들나무에 물 오르는 것처럼 피부도 뽀송뽀송한 아주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런 애가 할머니와 손을 잡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내가 지금 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가는데 저게 바로 노화고 저게 바로 아름다움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노화라는 것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 머리끝과 발끝까지 늙었다는 그걸 뭘 보고 늙었는지 뭘 보고 젊었는지 우리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와 최고 꼭 우리 머리 최고 위에는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늙었다는 것은 빠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색깔 면에 있어서 머리가 새는 그런 걸 노화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머리 밑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우리 골이 들었지요. 우리 좀 이래 상말로 우리 골이라 그러는데 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뇌가 시들어서 생기는 병이 또 건망증, 이 건망증이 지나쳐가 골이 썩어서 생기는 병이 바로 치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니 뇌가 시들다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와 같이 그게 낡아지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건망증이 생길 거고 그게 더 썩어서 더 상해지니까 이게 고목나무 바지요 생각나지요. 속이 덩 썩어서 비었는 고목나무가 아마 생각날 겁니다. 사실 치매 환자는 이 골 속에 시커멓게 썩었답니다. 치매로 돌아가신 노인네분 뇌를 해부해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보인답니다. 이게 치매고 사실 이 치매 요새 매스컴을 아주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도 치매센터가 벌써 2개나 생기고 있고 전국 차원에서도 이 치매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제가 앉으신 분 연세 면허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 계층이 많은데 이 치매는 사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더러운 병이 치매와 그리고 중풍입니다. 그렇지만 중풍은 대소변만 받아내고 옆에 주위 사람이 노력적인 고통만 해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데 비해서 이 치매는 정신이 사실
살코기에 모자랄까 아니면은 좀 미쳤달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식들이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부친 모친을 해할 수도 없는 그런 딱한 사정에서 참 심각한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도 연세가 들면 결국 치매라든가 중풍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병도 걸리겠지만은 이 치매는 안 걸리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이 치매가 왜 오는지도 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잠깐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다시 얼굴로 한번 가봅시다. 또 얼굴이 늙는다면은 얼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고 눈이 늙는다는 것은 노안입니다. 이래 먼 데서 할아버지가 폼을 내고 멀게 보는 게 그게 어디 폼 좋으라고 보는 게 아니고 안 보이니까 이 시신경이 시들어서 잘 안 보이니까 멀리 하는 겁니다. 그게 왜 멀리 하노 하면은 우리 눈에 창문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창문이 뭐곡하면은 수정체예요. 우리와 눈을 쳐다보면은 까만 눈동자가 있습니다. 이 눈동자에는 수정체라는 두꺼운 볼록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가 젊었을 때는 시들어서 젊었을 때는 TV를 많이 본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위축이 돼가 두꺼워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근시안이고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게 되면은 그 수정체가 늘어지게 돼요. 얇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망막의 상이 저 뒤에서 맺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래가 보면은 상이 안 맺히니까 이렇게 봐야 멀리 봐야 내 망막의 앞에 이 화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시안이에요. 그게 눈이 늙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사람이 걱정을 하고 또 근심을 하고 또 어떤 게 있노 하면은 사람이 많이 먹고 이래서 찌꺼기를 위로 자꾸 끌어올리게 되다 보면은 그게 눈 시신경이라든가 눈의 혈관이라든가 눈의 조직에 때가 끼고 찌꺼기가 끼게 되면은 그게 맑은 안경의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서리가 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문에 사람이 안에서 숨을 쉬고 뜨시게 한다든가 했을 때 밖에 찬 기운과 마주치게 되면은 서리가 끼게 돼요. 그 서리가 끼게 되면은 밖에 잘 안 보이죠. 그와 같이 맨 처음에는 서리가 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또 맑아졌다가 또 끼있다가 맑아졌다가 그러면은 그게 찌꺼기 우리 밖에 유리창에도 흙도 먼지도 끼듯이 내 수정체에도 찌꺼기가 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많이 끼어서 허옇게 우리 동태눈 있죠. 동태눈과 같이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이 병은 당뇨병이 있다든가 특히 신경화합병이 있다든가 내 몸에 열을 더 끌어서 찌꺼기를 위로 더 올리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그런 환자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당뇨병만 오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찌꺼기를 너무 많이 내가 쓰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먹었다든가 신경을 많이 쓴다든가 이래서 내 몸에 있는 기운을 쓸데없이 많이 끌어올리게 되면은 그 창문이 서리가 끼게 되어 백내장 및 녹내장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사람을 봐서 저 사람이 30대다 40대다 뭐 20대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얼굴입니다. 시베리아 가든지 북극에 가든지 우리 몸에서 가리지 않는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 말은 이 얼굴은 바로 심장의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우리 난로를 피워보세요. 난로 최고 윗부위는 가장 뜨겁습니다. 내 심장에서 끓는 37.5도의 피가 그게 그 가장 더 뜨거운 곳은 최고 위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는 내 심장에 끓는 피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리 춥고 아무리 혹한 날씨라도 얼굴은 가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동상을 안 입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은 항상 내 몸에서 가장 혈류가 왕성하고 피가 가장 많이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섭섭한 소리, 조금만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 얼굴에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얼굴이 무뚝뚝하다든가, 조금만 좋아도 얼굴이 밝아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걱정거리가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즐겁게 하려고 해도 이 얼굴에는 심장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 몸의 마음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할수록 우리 얼굴의 혈류의 양을 많이 끌어올리게 되면 그게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얼굴에 있는 혈관이 빨리 시들고 빨리 때가 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얼굴이 시들게 되고 기미가 끼게 되고 주근깨가 생기고 여러 가지 내 얼굴이 이제 나이대로 살았다 하는 그 경륜이 얼굴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니 노화라는 것은 이제 피부가 얼굴에 노화라는 것은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피부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기가 있죠. 기가 우리 사람이 늙게 되면은 윤기 진액이 부족해 하게 됩니다. 우리 기 속에는 뭐가 들었노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눕지요. 이러면은 내 몸속에서 야 우리 주인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 속에 있습니다. 평행감각을 주관하는 게 만약 우리 기가 기 속에 있는 평행감각을 가질 수 있는 그게 파괴가 된다면 여러분 자빠졌는지 누워졌는지 이게 내가 기울고 있는지 이걸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여러분 공사장에 가 보시겠지만은 목수가 그 집을 지을 때 균형을 잡을 때 뭔가 물방울이 들어있는 유리관에 의해서 물방울이 들어있는 걸 보고 이 균형을 잡는 걸 아마 도구를 보셨을 거예요. 내 기 속에도 그런 형식으로 좋은 컴퓨터 장비가 들어있는데 그 물이 말라지게 되면은 우리 사람이 목수가 이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모릅니다. 내 몸에도 이 기 속에 그 진액이 물이 마르게 되면은 내가 균형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소리 듣는 거와 또 그게 마르니까 재그러워지겠죠. 똥냄이 한 발에 들어있다고 뒷집 할머니가 하는 소리 아마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감기 걸리고 난 후라든가 아주 심하게 아프고 난 후도 이 속에 물이 마르니까 그만 재그럽고 윙 소리 나고 매미 우는 소리 그걸 한방에서는 이명이라 기가 우는 소리라 그러죠. 이것도 일종의 노화 현상의 한 가지입니다. 이게 심하다 보면은 이농이라 해서 기 속이 농화자가 되는 거 쉽게 말하면 못 듣는 이 기가 먹어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도 일종의 기의 하나로 끊어본다면 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짧아서 1시간 20분째인데 주어진 시간이라서 뭐 농담하려고 없고 제가 준비해온 걸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한 사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라 하면은 뭐 밤새도록 이래 하겠구만은 제가 정해진 게 1시간 20분 같으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아마 이 시내까지 올라가려면은 아니 지하철도 개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택시 타고 또 택시도 밀리다 보면 한 바퀴 돌고 이러다 보면은 아마 돈도 많이 들고 또 이 바쁜 시간에 시간도 많이 낭비했을 것 같아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6년 배운 걸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제가 간략하게 오늘 주제에 따라서 주로 미용과 노화, 만성변비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하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그럼 또 좀 더 한번 내려오 봅시다. 우선 늙은 정의를 잠깐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시들면 근육은 포크레인에서 힘을 내는 곳이죠. 그죠? 이 근육이 시들면 첫째 힘을 못 내죠. 그 늙었다는 것은 힘을 못 내고 못 쓰는 거죠. 그러고 또 골격, 뼈, 건축으로 보자면 하나의 철근이라고 한번 보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녹이 쓸다 못해서 뼈가 녹아 나오는 걸 골다공증, 뼈의 퇴행성 변화, 심하면은 이걸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지요. 우리 뼈도 기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닳습니다. 닳아요. 닳는데 젊은 사람이 그러면 왜 안 닳고 그대로 있는 거 하면은 달 것만치 내 밥을 먹고 내가 칼슘도 먹고 여러 가지 먹으니까 기계가 내가 좋은 기계는
젊은 사람은 달금만치 생기게 되어 있어요. 더 생기면 잘하겠지요.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있는 분들은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닳기 시작해요. 한 2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된 사람은 달금만치 생길 거고, 그 후반에 늙는 사람은 닳은 것보다 덜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가장 많이 닳는 것이 우리 상체의 힘을 많이 지탱하는 곳에 어디겠습니까? 밑에 쪽이겠죠. 그죠? 그게 무릎인게. 그게 무릎 관절이 체중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드시면은 거의 90% 무릎 관절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교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무릎 관절 질환이 많고, 이런 거는 주로 퇴행성 그 직업이라든가 쓰는 거에 따라서 병이 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뼈와 근육은 용불용술에 입각해서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약해집니다. 그 말은 뭐고 하면은 내가 부지런히 걷고 뛰고 그리고 힘을 쓰고 하면은 그 근육이 오래가고 뼈도 단단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만 이제 할머니가 자식 결혼해가고 시켜가지고 며느리 한 보고, 며느리 봤다고 해서 이제 좀 쉬야지 하고 들앉았고 고막 경로당이나 나가시고 시장도 안 가고 이러다 보게 되면은 그 관절이 갑자기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노 하면 자꾸 안 다지니까 내 뼈가 녹아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때는 뭐 한우백이니 뭐 칼슘 백날 먹어도 절대 흡수가 안 돼요. 쓸모가 없으니까, 안 써야 데가 없으니까. 이 돈을 벌어도 써야 돈이 자꾸 새로 또 써야 돈을 또 버릴 텐데, 이놈의 뼈가 쓰지를 않으니까 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부모님인데 효도하는 거는 뭐니 해도 강압적인 강제적인 책임감을 끼는 그런 일은 안 맡기더라도 좀 재미있고, 뭐 하다못해 시장가에 난장판에 가서 헐찍한 거 사가오면은 사오신 거에 그 비용 돈을 드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 시장도 좀 가시게 하고, 또 저 뒤에 물 패트를 하나 드리든지 해서 물 한 병도 뜨거우시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호도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그 밑에 이제 뭐 골격 근육 피부 했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이건 남자들에게 주로 많은데 생식기 기능이 있죠. 우리 정력이라 하죠. 정력이라는 것은 이 정입니다. 이 정이라는 쌀 밑자입니다. 쌀죽을 끓여서 고기에서 끓게 되면은 보글보글 끓는 데서 자세히 보게 되면 푸르스름하게 아주 고기에 정수가 있어요. 그걸 정이라 그럽니다. 그런 힘인 거예요. 내가 밥을 먹어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나물을 먹고 여러 가지 먹어서 내 위장이 아주 그걸 농축시켜가 좋은 정미로운 걸 만들어서 그깟 힘을 내는 게 바로 정력인 것입니다. 기계가 노화될수록 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음식물로 인하여 이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고 잘 갈아서 그걸 잘 분해해서 정미로운 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정력이 강할 수가 있겠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는 젊어도 내 몸이 피부가 퍼석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그러고 또 고목나무 껍질같이 사람이 윤기가 없어지니까 버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생식기 기능이 노화되는 현상이 바로 뭐고 하면은 여자분에 있어서는 아기를 씨를 받아서 키우고 또 영양을 하게 하는 일종의 텃밭에 비유되는 자궁이 있죠. 이 자궁이 촌에, 여러분 여기에서 촌에 혹시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부토가, 화분에도 그래요. 부토가 많고 토양이 아주 비옥한 땅에는 아무 씨나 뿌려도 잘 자라고 또 뿌리도 튼튼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겨울에 씨 뿌리면 안 나겠죠.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에 3가족이 결혼하면은 그 중에 한 가족은 불임증 환자랍니다. 불임 부부랍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조금 거짓말 좀 했는데 사실은 이게 10명의 가족에
한 사람이 되다가 직업은 20명 가족에 3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막 20명 결혼했다 하면은 그 중에 3사람은 불행하게도 이 불임증 환자랍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런 게 아주 적었는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점점 는답니다. 전에만 해도 20명에 한 사람인데 10명에 한 사람인데 20명에 지금 3사람이 되었으니까 늘었잖아요. 이게 바로 씨가 안 들어서고 또 부토가 밭이 나빠서 그 좋은 씨를 발화를 못 시키면은 그게 불임이겠죠. 그 밭에 이상이 있는 것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땅에 씨 뿌리 놓으면 안 나는 거, 그 사람은 손발이 차고 배가 차고 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습한 땅에 씨 뿌리 놓으면 씨가 발화가 되다가 썩어쁩니다. 이거는 비습한 체질, 비만한 체질. 그래서 살찐 사람 애기 못 가져요. 살 너무 찐 사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갈밭에 씨 뿌리 놓으면 나겠습니까? 이 사람은 깡다구만 남은 일종의 빼짝 마른 그런 체질을 가진 여자분, 특히 엉덩이가 아주 적다든가 아니면 머리카락이 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불임의 그런 유의 불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또 남자도 40%가 이 원인이 있답니다. 이게 뭐 같이 남자들은 부끄러워가 병원에 잘 안 가는데 그래 몰래 부인하고 같이 잘 안 가요. 몰래 혼자가 살짝 검사해보고 진짜 같으면은 끝까지 우기고 또 뭐 아니면 큰 소리 팡팡 치고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우리 집 와서 환자들 이야기를 그런 게 많이 하시대요. 이거는 뭐고 하면은 남자들은 자존심이 좀 강하잖아요. 이 애가 주인이 사실 성질을 남자분의 성질을 따다 보니까 이 남자는 자존심과 그 애기에 대한 내착심이 여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생식기 기능의 대화가 남자는 정자가 생기지 않는다든가 설사 생기더라도 이게 씨들어 힘이 없어서 목적지까지 헤엄을 쳐서 갈 수 없는 고지를 탈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힘이 없는 정자가 되든지 또 한 가지는 도착을 하더라도 그 성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40%가 불임증이 있답니다. 네, 그런 거 있고 또 이것도 뭐 애기 생기는 것도 2차적인 문제고 우선 부부 금실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 아무리 둘이 만났는데 남자끼리 사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사는 거는 뭔가 내가 몸가진 거 내가 뭔가 필요로 하는 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표적인 게 부부 관계라고 볼 수 있죠. 뭐 앞에 세파랑 해가고 뭐 또 부부관계 이야기하니까 저도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금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일종의 금설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궁합도 여자의 자궁과 그러고 아방궁이니 궁이 들어가는 그런 자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뭔가 생산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안락하게 쉬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거는 아주 귀하고 너무 쉽게 침범하고 넘나들 수 없는 곳이 궁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자궁을 한방에서는 화궁이라고 그래요. 화기, 열기를 품는 궁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 자궁을 떼어낸 사람은 배가 차고 사람이 냉이 많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냉 말고요. 자궁이 끌어내버린 분비물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질에서 나오는 일종의 분비물일 뿐이고 또 그 가장 큰 거는 뭐고 하면은 이거 불감증이겠죠. 그죠? 차봐지면은 감각이 둔해집니다. 어른 손가락, 손대기도 사실 감각이 없습니다. 깨물어도 감각이 없어요. 씻고 차봐지게 되면은 내 몸에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흔히 찬 배, 찬 자궁 무슨 감각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질병이 불감증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반대로 그게 뭐 발기불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차다는 것은 피가 안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피가 안 가니까 자동적으로 피를 걸러서 나오는 게 바로 분비액인데 분비액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게 건조증이죠. 여자는 이게 뭐가 좀 이래 습기가 많고 항상 윤기가 많아야 제 기능을 다하는데 피가 안 통해서 그걸 걸러서 나오는 분비액이 안 생기지니까
그것도 노화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노화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주 목적은 노화를 왜 생기는지를 보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건지 그걸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노화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사람이 병이 생기는 이치를 우선 한번 봅시다. 이 말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미용 하는데 미용말 왜 이래 안 나오지 하거든요. 이거 사람이 건강하면요,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야기했듯이 애기는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젊은 것은, 젊다는 것은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걸 가리고 그것을 남에게 더 내세워 보이기 위해서 칠하고 더 칠하고 화장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20대는 화장을 별로 안 해도 이쁩니다. 고등학생, 여고생, 중학생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크림만 발라도 아주 뽀송뽀송하고 손이 한 번 더 가고 싶을 정도로 이쁘고 참 끌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곧 건강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이거 참 먼 길 있죠. 그런데 이게 상하라고 본다면은 심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보이라 화통이에요. 우리 인간을 한방에서는 소우주로 작은 우주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서 이 심장은 바로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뜨신 피가 알로 내려오고 데워진 피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고, 이걸 끝없이 순환하는 게 이 엄마 뱃속에 7주쯤 되면은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내가 숨 꼴깍 넘어갈 때까지 이 심장은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죠. 이게 이 뜨신 피가 잘 내려오면 여기 아랫방 뒷방도 다 뜨시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고 문제고 하면은 이 피가 여기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 안 내려오게 하는 이유가, 원인이 어떤 게 있노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머리를 쓰게 되면은, 머리 쓴다는 게 뭡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돈도 얼마 벌이갖고 우리 애 학비도 줘야 되고, 또 오늘 또 좀 무슨 일도 하는 게 잘 돼야 될 게인데 여러 가지, 오늘 밥 한 거는 해야 되는 반찬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이 머리를 자꾸 쓰게 돼요. 그럼 피가 아래로 안 내려가고 이 피가 올로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피의 양이 감소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이쪽은 북극지방이 되는 거고 이쪽은 열대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얼굴이 붉게 변할 거고, 신경 쓰면 대표적인 증세가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러고 얼굴이 피하고 눈이 충혈되고 울론 자꾸 열이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배는 점점 하루 이틀은 괜찮지요. 사람 사는 게 하루 이틀만 사는 건 아니니까. 살다 보면 아랫배는 점점 때가 끼고 길이 좁아지니까 때가 찌꺼기가 끼기 시작하고 혈관도 더 찌들어가 피가 안 오니까 태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배는 점점 냉해지고 이 여기에서 화력은 점점 식어져 갈 거고, 그럼 여 속에 들었는 게 뭡니까? 여자들은 맨 앞에 배가죽, 뒤에 방광, 그 뒤에 자궁, 그 뒤에 대장, 그 뒤에 허리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입으로 오늘 5가지 좀 이야기했는 게 전부 피가 안 가서 생기는 병이 다 옵니다. 그러면 맨 앞에 배가지고 긴장이 되니까 배가 아프다든가 올 수가 있고, 차가지면 굳어지게 돼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모든, 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차가지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물도 차가지면 얼음이 되고, 우리 강정도 차가지면 과라지고, 고무도 차가지면 딱딱해집니다. 아스팔트도 차가지면 딱딱해져요. 뜨거워지면 늘어지고, 이 차가지니까 굳어지니까 복통이 오고, 배는 동의보감에 찬 거 아니면 아프지를 않아라 했어요. 차서 다 온다고 봐요. 배가 차니까 굳어지고 아프고, 이걸 남자들은 산정이라 그래요. 아랫배 아픈 걸 차가지니까. 여자들은 배 속에 자궁이 또 있으니까 자궁이 콧물 나는 게 일종의 냉이겠죠. 그럼 뒤에 방광이 있습니다. 방광이 피가 안 가게 되면 방광이 차가지면 과라지죠. 딱딱해집니다. 방광이 딱딱해지게 되면 오줌 조금만 들어있어도 내 머릿속에는 와, 이빨이 들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을 자주 넣어요. 이 자궁이 차가지면 심각한 병이 옵니다. 우리 감기 들면 콧물 나죠. 배가 감기 들면
남자들은 자궁이 없어 나올 게 없어서 안 나오는데 여자는 자궁이 있어서 거기에서 콧물이 나는 게 일종의 분비물이 재흡수가 안 돼서 못 말려주니까 열기가 없어서 나오는 게 바로 냉입니다. 그래서 냉은 이 속에 병이 있어가 한방에서 위장병이라고 합니다. 냉을 순환장애로 인해서 내 속병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차와지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배가 결국은 배가 차와져서 피가 안 가니까 배가 차와져서 그 속에 분비물이 늘 나옵니다. 우리 자궁에 분비물만 나오면 말라붙어 봅니다. 우리 입에도 침이 나고 눈에도 눈물이 납니다. 이 눈에와 입에 침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자궁에도 안에 텅 비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안 말라붙게 액체가 나와요. 그렇지만 사람이 코를 질질 흘리면서 다니는 사람 없지요. 입에 침도 질질 흘리며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뭐복하면은 이 자궁도 정상 자궁은 절대 냉을 질질 흘리게 안 당겨요. 당기는 건 병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냉이 나온다는 것은 자궁이 차고 혈액순환 안 되고 결국 이래서 자궁에 병이 오고 그러다가 여 속에 부패가 심해지게 되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버섯이 생깁니다. 산나무에 버섯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산나무에는 절대 버섯이 안 생깁니다. 이 버섯이 바로 암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죽은 나무에 버섯이 생깁니다. 내 몸의 일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그 부분이 오염이 되고 세포가 파괴되다 보면은 이 세포가 미쳐봅니다. 미쳐가지고 매매 꾸버가 매매 익었는 세포를 만들어내놔야 되는데 좀 덜 익고 덜 성숙된 세포를 만들어내놔 보는 거죠. 이거는 병이 든 곳이니까 빨리빨리 막 정식을 해가 복구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많이 생기는 게라. 그러면 그게 다른 게 생겨 죽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커지다 보니까 바위같이 커지다 보니까 주위에 정상적 혈관도 터죽고 정상적인 신경도 눌러보고 이래서 죽는 거지 그거 자체 때문에 죽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미친듯이 내 살덩이에 그것도 막 커지니까 그게 눌려가지고 그 주위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가 안 통하고 썩고 그 썩은 영양물질로 인해서 세포가 미쳐서 거기서 버섯이 생기는 게 암이다. 이게 자궁암인 거예요. 자, 또 그러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죠? 대장이 있죠. 내가 입으로 밥을 먹어서 식도를 통해서 항문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쭉 내려오면서 쓸데없는 거는 가장 밑에 내려와서 대장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내 머리에서 앉아 내놔라. 시도 때도 없이 조금 내려올 때마다 다 내놓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화장실에 살 들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 기계는 잘 만들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고일 때까지는 화장실에 안 가둘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곡차곡 차이다 보니까 뭔가 너무 많이 차이고 다지지게 되면은 딱딱해지겠죠. 이게 바로 젊어서 오는 변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젊어서 오는 변비와 늙어서 오는 노인성 변비가 있어요. 젊어서 오는 변비는 요새 여고생들 운동 안 하고 공부는 하고 앉아있고 군것질 많이 하되 특히 섬유질은 안 먹고 우유 그러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찌꺼기가 적게 내려오는 거죠. 먹는 거에 비해서. 그럼 차곡차곡 또 비 온 뒤에 땅 다지듯이 다지는 겁니다. 이거는 먹는 습성이라든가 습관에 의해서 이거 오는 젊은 사람의 변비죠. 그리고 늙은 사람 변비는 뭐고 하면은 이 대장이 힘이 없어가고 피가 안 통해가 시들어가고 대변이 내려오면은 이걸 울렁울렁 씹어서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내려보낼 힘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섬유질이 들어가도 차곡차곡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노인성 변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변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노인성 변비와 젊어서 오는 일종의 젊어서 오는 변비 이걸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젊어서 오는 변비는 운동 많이 해주고 섬유질 많이 먹어주고 야쿠트라든가 이런 거 좀 효과 좋습니다. 그러고 알로에라든가 찬 성질을 가진 약간 열이 많아가고 너무 대장 속에서 이 대장 속에서 이게 또 안에 변덩어리라 그러면은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해봐도 딱딱해지죠. 오래 정체가 있으면 수분을 많이 흡수해봅니다. 그러면 물이라든가 알로에 찬 걸 열을 좀 식혀주는 거죠. 조금 차게 서늘하게 해주게 되면은 이 부위가
이 물을 좀 덜 흡수하게 되면 꿉꿉하겠죠. 그러면 나오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알로에라든가 주로 찬성질 영지라든가 아니면은 야쿠르트라든가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산나물 비빔밥 뭐 이런 거 종류겠죠. 그리고 또 이 창자가 되게 젊었든 늙었든 되게 운동을 복합적으로 온다고 봐야 돼요. 복합적으로 오니까 이 창자도 이래 되면은 운동을 안 합니다. 나가갖고 천지 뭐 움직이질 않으니까 대장이 가만히 있죠. 그래서 뛰어준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걸어준다든가 해서 이 대장이 울렁울렁거리게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같은 요법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고, 아까 제가 했죠. 배가 차면 대장도 씻는다 그랬죠. 그럼 배를 뜨시게 해주면 되잖아요. 배를 뜨시게 하려고 그러면 찬 걸 먹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찬 거는 생거, 과일, 주스, 음료수 이런 걸 조금 찬 거에 속합니다. 노인으로 오는 사람은 찬 걸 금하고, 아까 젊은 성변비는 그나마 내 생기는 좀 있으니까 좀 찬 걸 먹어도 좀 덜한 거죠.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이제 대장은 이제 변비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뭐 또 따로 올라가는 것보다 바로 이야기 드릴게요. 이 우리 몸속에 피부하고 털하고 그리고 기관지 배하고 대장하고 이거는 코하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론 내 코, 내 귀, 내 여러가지 배 이건 내 가족이지만은 그 중에서 오장육부로 나눠가지고 또 그 중에 특히 또 같은 일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폐하고 이 코, 이거 피부하고 그러고 털, 대장, 이거는 뭐 이 폐 속에는 기관지가 되겠죠. 이거는 전부 한 가족이에요. 같은 맥락을 띠고 같은 특성이 있고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 피부가 안 좋으면 폐가 안 좋습니다. 폐가 안 좋으면 피부가 안 좋고, 대장이 안 좋아도 피부가 안 좋고, 털이 거칠고 그러고 코도 이상이 있고, 폐가 안 좋아도 코가 이상이 있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좋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오장육부 중에 내 몸이 첫째는 건강해야 되겠고, 그 중에서 더 오장육부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폐 기능과 대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면은 내 피부는 자동적으로 고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폐와 대장은 어떻게 좋게 해야 되노 하는 그런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몸에서 폐가 무슨 일을 하노 하면은 여러분 차를 알지요, 그죠? 아마 여기 차 운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차로 보면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차 엔진에 열이 많이 나고 차 엔진에 무리가 오게 되면은 그 라디에이터에서 식혀가지고 내 차를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게 거기 바로 라디에이터인데, 내 몸에서 열을 끄는 게 바로 폐입니다. 내 속에 있는 화병이 있는 사람, 이 폐가 고장이 나면 화병이 2배, 3배 심해지고, 만약 100m를 뛰게 하고 나서 이 폐가 고장이 나쁘면 졸도하고 죽습니다. 내 속에 생기는 그 열을 배출해주는 게 폐고, 너무 차보면은 닫아서 덜 배출하게 하는 게 폐입니다. 그럼 아마 피부의 기능도 아마 여기 오신 분 TV나 여러가지 강좌나 그러면 생물책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피부가 하는 일이 바로 똑같아요. 내 몸에 땀을 내서, 폐는 공기를 폐받아서 습기를 폐받아서 열을 조절하지만은 내 피부는 땀을 내어서 내 몸의 체온과 여러가지 피부의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피부라는 것은 땀을 못 내면 그거는 병든 피부예요. 피부는 뭐니 계속 땀이 잘 나야 됩니다. 근데 좋은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터지고 탈나듯이, 이 피부가 땀이 너무 진하게 나는 것은 흘러서 새는 거고, 내 몸 피부가 약해갖고 땀구멍이 조리개가, 이걸 헛땀, 식은땀이라고 해요. 내 몸이 식어서 난다고 해서 식은땀, 허해서 난다고 해서 헛땀. 근데 너무 적게 나게 되면은 이건 완전 맥히는 거예요. 피부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땀이 안 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쩍 말라가고 내 피가 부족해서 걸러낼 게 없는 사람은 땀이 안 나요. 또 약간 돼지같이, 좀 말이 좀 지나치는데 돼지같이 살이 찐 사람은 여름 되면 못 살아요. 막 쏟아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속에서, 이게 여름에 옷을 보통 다 벗고도 에어컨 앞에 서야 될 판인데, 살이 찐 사람은 옷을
트롯을 한 서너 개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이 그래 여름 되면 못 견디죠.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땀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한 박에 쏘고 두 박에 쏘고 간에. 그래서 굵은 사람은 여름에 살기 힘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땀이 안 나쁘면은 심각한 목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병이 생기죠. 그래서 땀 내는 걸 너무 내 밥 잘 먹고 힘이 있다면 땀 내는 걸 무시해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 안 날 때 오히려 그거는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같이 피부가 지 기능이 땀을 내는 건데 그걸 못 낸다. 그러면 그 피부는 늙었든지 시들었든지 아니면은 샘물이 말라가 구멍이 막혀가고 그걸 몸통원에 넣든지 하여튼 늙었던 걸 말합니다. 피부가. 자, 이래서 우리 만성변비는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만성변비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뭐 피부 미용이니 뭐 화장품 옷에 뭐저 한국 신약에서 나온 건가 뭐 희한한 거 있더라. 이런 거 팩 같은 거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말 그대로 그거는 꾸미고 도배하는 것 뿐이지 내 자신의 미를 가꾸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일종의 가리는 거고 화장하고 말 그대로 화장이잖아. 그거는요. 너를 잘 보이기 위해서 가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병이 생기는 대충 요 변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뭐고 하면 우리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봐서 아 이쁘다 잘났다 참 화색이 좋네 아 이런 게 있고 아 저 장미꽃 이쁘다 하는 건 눈으로 봐서 알죠. 그죠? 눈으로 봐서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과 그리고 감성적인 아름다움. 감성적이라는 것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보인다 하면은 탄력이 좋다 참 촉촉하다 이런 감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자들은 음부의 풍부한 진액과 그리고 또 유혹적인 탄력감 좀 야한 거지만 일종의 그런 현상 이것도 감각적으로 알지 뭐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감각적인 미입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만 가질 수 있고 건강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미예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남성적인 미와 여성적인 미가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다울 때 아름다운 거고 남자는 남자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일간지에 보니까 전에 여자는 77세까지 살고 남자는 69점 몇세 뭐 약 한 7, 8세 정도의 여자와 남자의 수명 연령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나라 여자의 일이 좀 잔업입니다. 남자는 큰 일을 하고 여자는 잔일을 합니다. 잔일을 하지만 평생을 해요. 밥을 한다든가 남자들은 굵은 일을 하고 직장일 외에는 집에서 누구보고 그러고 자기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은 집에서는 접대받고 대접받는 그런 입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세포를 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노화가 되고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런 방법도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 차이가 있어요. 여자 남자 차이점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 여러가지 아이고 여자는 뭐 좀 적고 좀 이쁘장하고 뭐 또 애기 놀 수 있고 가슴 있고 뭐 또 고추 없고 이런 걸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는요 엄격하게 다릅니다. 네, 그거 여자 남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되게 역삼각형의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슴이 떡 벌어지고 뭔가 피부는 좀 적고 아마 남자의 상은 바로 이 상이 정상적인 남자고 건강미가 넘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엉덩이가 좀 펑퍼짐하게 굵고 목은 가늘고 길고 그리고 이쪽으로가 발달이 많이 된 그게 바로 여자의 이게 외관상 여자의 차이점이라요. 그러면 외라는 붙이는 거는 속에 내 쪽에 뭔가 문제가 있겠죠. 자, 한번 보세요. 이걸 제가 왜 그랬는지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남자의 모든 생긴 건 이렇게 쳐졌어요. 위에서 먹었는 거, 밥 먹었는 거 만들어가고 정밀한 거 만들어가 저장하는 보안, 고추 다 쳐져 있어요. 그 기운은 전부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항상 기운이 깔아지고 잘 처져요. 자꾸 처지다 보니까 설사병도 잘 생깁니다.
그러고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인삼하고 삼계탕하고 이런 거 자꾸 양기를 도우는, 열기를 도우는 보약을 남자에게 주로 씁니다. 그러고 자 한번 봅시다. 여자는 또 이 풍선같이 밑에서 풍선을 불어넣는 것과 같이 치받칩니다. 울러도 치받치가 가슴이 붉어지죠. 여자가 되면 어릴 때는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해서 어릴 때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그때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그런 게 되는 그 외에 빼고 그 사이에 남자와 여자로 살 수 있는 그 시점이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벌써 부풀어 올 거는 부풀어 올라요. 그러고 자궁도 이렇게 딱 생겼어요. 그러고 젖을 낸다는 것은 젖을 밑에 만들어 놓으면은 애 모유 먹이기 수월할 텐데 왜 울올리가고 그 밥 먹는 거 만들어 끌어올리가 먹이잖아요. 그죠? 펌프 달아나는 것처럼. 그죠? 여자의 기운은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기운이 아주 날카롭고 고집도 남자보다 세고 사실 옛날에 저 뭐 마루타 2차 대전 때 남여자를 차온데 똑같은 온도에 넣고 얼마 만에 죽는가 그 실험을 해보니까 여자가 오래 산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여자가 독하다는 걸 알고 실질적으로 여자는 기가 화가 많고 열이 많아요. 그래서 병도 화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비도 많아요. 그래서 또 이 편도선, 갑상선 여러가지 심장화병, 우에 열받아서 생기는 병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도 열을 많이 받지요. 그러니까 머리가 항상 두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오고 이런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역에서 보면은 여자는 남자는 이거 간께 위에 양이 하나 딱 있고 밑에 음이 두 개나 들어앉아 있는 이게 바로 산입니다. 우리 주역에서 이걸 듣기리 놓으면 옛날에 5천년 전에 공자는 이래 듣기는 저거 산이네 합니다. 산이라고 안 써도 그때는 상형 문자 이게 문자거든요. 이 애가 옷에는 그까 점치고 하죠. 이 노래 딱 길이 놓으면은 뭐 하면은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밑에 음이 두 개나 들어앉았고 그 위에 양이 약간 칠갑이라는 게 바로 산의 뜻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산은 남자같이 뭔가 끝이 째긋하고 남성적인 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에는 엄마같이 음성적인 거기 두 개나 갖고 있는 품고 있는 편안함을 더 두 개나 품고 있는 게 이 산입니다. 그래서 산은 편안함을 찾는 곳이고 요산요수라는 걸 아시죠? 군자는 산을 좋아하고 외근은 안정된 걸 좋아하고 지자는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술은 뭐고 하면은 이게 태깨입니다. 태깨.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이거는 내가 뭐 전문적으로 안 가르쳐드리고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이거는 태깨는 뭐고 하면은 위에는 예쁘장하게 여자를 하나 칠갑하고 안에는 열이 두 개나 들어앉는 겁니다. 물은 사실 잠잠하지만은 낙동강물 한강물 보면은 잠잠해요. 저기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는 물살이 셉니다. 두 개는 흘러요. 이게 여자예요. 이게 바로 뭐고 하면은 이 물이에요. 이 택이라 그러는데 간산 이런데 이게 물이에요. 못을 말하는 겁니다. 이 깨가 이거 턱끼리는 저기 못이네, 면못이네, 물이네 이렇게. 이 물이라는 것은 항상 흐르는 게 속에 내포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산요수 지자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좀 무게를 잡고 뭔가 근위를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좋아하는 게 바로 요산요수의 본 뜻입니다. 자, 이래 생겼죠. 그러니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 이렇게 원체 뼈대가 다른데 그러니 소인데 쓸게 약이 다를 거고 지인데 쓸게 약이 다르듯이 벌써 형체가 다르고 속성이 다른데 여자와 남자는 약을 분명히 달리 해야 된다는 거와 식이요법도 어느 정도는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시각적인 미 아까 이야기했죠. 시각적인 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이쁘다. 이쁜 거는 색깔을 볼 수 있는 거와 이 색과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 저기 네모 번듯한 얼굴이 네모로인지 말상인지 아니면은 갸름한 계란상인지 이건 아마
그거는 모양입니다. 색깔이 아닙니다. 털입니다. 털. 이거는 한의사가 해줄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이 성형외과에서 뜯어본 제 이건 제가 해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모양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감이 다르고, 요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여자분들은, 화장할 줄 아는 분들은 이제 이 모양을 그림으로 뜯어고치는 방법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모양을 설명합니다. 네모 빠듯한 거는 이거는 음성입니다. 음성. 여자 음성. 사람이 좀 소심하다든가 생각이 좀 이래 낭창하다든가 조금 음적인 성질을 말해요. 그리고 원은 이거는 땅이고 이건 하늘이에요. 원은 둥근 것은 부드럽고 항상 좀 동글동글하게 양적이고 톨톨 튀는 그런 성질입니다. 실질적으로 얼굴이 둥근 사람이 밝아요. 성격도 밝고 조금 나서기를 좋아하고. 이 턱이 가기 전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이 턱이 가기 전 사람은 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격이 깐깐하고 좀 차분한 편이고 소심하고 어느 정도 조금 지구력도 강하고 조금 이렇게 끈기도 있고 조금 뛴다기보다는 조금 앉아서 왜 보면 좋게 말하면 좀 점잖고 근엄하고 이런 분이고, 이런 사람은 좋게 말하자면 명랑하고 밝은 거, 나쁘게 말하자면 가볍고 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체형입니다. 예. 그래서 얼굴에는 벌써 이거와 이거의 미가 따로 가진 게 있어요. 그리고 다음 색깔을 한번 봅시다. 우리 색깔 하면은 미술 전공한 사람도 이 한방 전공한 사람만 이 색깔의 감각이 부족합니다. 물론 그 특징적인 분야만 그렇지요. 이 우리 한방에서는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 그래서 자연의 모든 이치를 음양 오행이라는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대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저 동식물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성질이 부족해서 병이 왔느냐, 그럼 그걸 접목시키면 그게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음이고 이게 바로 양입니다. 이게 바로 남이고 여고 양이고 음이고 실질적으로는 양이고 음이고, 이게 실속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색에는 뭐가 있노 하면은 푸른색, 붉은색, 황색, 그리고 흰색, 검은색, 이게 세 개의 전부입니다. 이걸 섞어서 모든 걸 만듭니다. 이 속에 삼원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뜻이 다 있어요. 푸른색은 5월달에 어린이날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아 노래 부르죠. 이 푸른색은 시작이요, 출발이요, 새싹이요,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에서도 간에 포함시키고 오행에서도 목에, 나무에 포함을 시킵니다. 나무의 새싹이 푸르죠. 이 성질이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붉은색 있죠. 우리 북한 태극기가 붉지요. 붉은 건 흥분입니다. 병원에 벽색을 붉게 안 만든 이유가, 붉은색은 도전적이고 흥분적이고 장미가 색깔이 붉죠. 장미는 항상 정열을, 사랑을 갈구하고 도전하고 뺏으려고 할 때 의미하는 꽃의 의미랍니다. 그래서 붉은 색깔은 입술에 칠하는 것도 이 붉은 색깔 칠하죠. 그리고 연지곤지를 어디에 찌릅니까? 이 곤지죠. 연지 찌르지, 이게 연지입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항상 색깔의 의미에서 하는데, 사람이 성적으로 흥분이 되면은 이 볼이 붉어진답니다. 그게 어머하동인데 폐결핵 환자는 항상 붉어져 있답니다. 볼이 약간 보슬름해요. 그래서 그걸 모방해서 내가 당신 앞에 지금 흥분해 있으니까 사랑 안 해도 흥분시키 억지로 칠해가고, 내가 지금 흥분돼 있으니까 나를 내 인데 오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연지랍니다. 그러고 여러분 어릴 때 여고생 때 이마에 여드름이 생기면 짝사랑하는 거다, 뭐 볼때기가 생기면 뭐다 하는 이야기죠. 이마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혼자 마음을 삭히고 뽀글뽀글 꺾고 일하다 보니까 심장이 열이 받아서 그 부위에 뽀드라치가 열꽃이 피는 게 바로 짝사랑 여드름이라 하죠. 예, 그래서 이 붉은색은 뭔가 흥분의 색깔, 나를 도전의 색깔, 강탈의 색깔,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정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붉은 색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산당은 항상 투쟁의 의미고, 데모할 때 기가 붉은 게 아닌 게 있습니까? 정말 붉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싸워야 되니까. 자, 그리고 황색이 있습니다. 황색. 이 황색은 황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뭡니까? 황제 있죠. 황제 아니십니까? 황제, 그죠?
황이라 하는 것은 중간에서 모든 것을 수렴하고 모든 것을 조절하는 중간자의 색입니다. 그래서 옛날 황제는 누른 도포를 입고 누른색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에는 위장하고 관계 있는 색깔이고, 아까 붉은 거는 심장하고 관계가 있는 색깔이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심장에 병이 나면 붉은 색깔하고 연관을 지어서 진찰을 합니다. 그럼 위장에 병이 들면은 이 누른 색깔을 진찰을 해요. 손바닥이 누렇다든 황달도 위장병입니다. 물론 간에 병이 있지만은 그걸 한방에서 서별로 보기 때문에 위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렇게 되는 거는 첫째 위장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누른 색깔은 안정, 쉬고자 하는 거, 뭔가 중심에서 조절자의 입장의 색깔. 이건 색깔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흰색입니다. 흰색. 이 흰색은 우리나라는 백의민족이라 그러죠. 그죠? 왜 백의민족이라 할까요? 이 백의민족이라 하는 것은 백색은 가을 색깔입니다. 아까 푸른 색깔은 봄의 색깔이고, 붉은 색깔은 여름의 번창의 색깔, 심장에 비교되고, 이 누른 색깔은 뭐가면 장마철에 눅눅한 그런 계절에 포함되고, 그리고 흰색은 뭐고 하면은 가을 색깔이에요. 가을에는 뭐합니까? 모든 낙엽이 떨어지고 감자도 씨알을 여름 내내 만들었던 녹말분을 씨 속에 감자 알 속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그런 시점이고, 나락에도 열매의 영양분을 저장해서 알을 붙이는 계절이고, 그러고 모든 게 낙엽도 떨어지고 썰이를 내려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쉴 수 있는, 쉬게 하는 그런 단계를 백색깔이요, 가을이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원 색깔을 흰색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안정, 정신적인 흥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흰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흰색을 좋아하는 것은 워낙 외침이 많다 보니까, 차들이 얻어터지고 하다 보니까 좀 쉬고 싶으니까, 그 흰색이 쏙듯이 흰색만 쳐다보면은 사람이 쉬고 싶은 거, 안정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쟁하다가도 백기를 들고 나오죠. 햇빛 빨간 게 들고 나오면 될 텐데 왜 백기 들고 나와요? 그 백기 자체가 흰색이 이제 그만 싸우고 쉬자, 너가 시킨 대로 할게, 이게 바로 흰 색깔에 벌써 그 색깔만 봐도 그 속에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애인, 서방님, 며느리 여러가지 선물할 때 옷의 색깔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 좋아하는 검은색 아니면 흰 색깔이죠. 죽었다는 것은 쉰다는 겁니다. 여기에 빨간 옷 입고 가고 빨간 장미 꼽아줘 보세요.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의 의미는 흰 백합이라든가 이런 의미는 뭔가 정숙하고 좀 요소 성력 없고 안정이고 맑고 청결하고 시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검은색. 검은 색깔은 암흑의 색깔이요, 쉬는 색깔이요, 겨울의 색깔입니다. 이 검은 색깔은 죽음의 색깔이고, 그래서 인종도 우리 사람에도 세 가지가 있죠. 흰, 백인과 흑인과 황색 인종이 있습니다. 사실 흑인은요, 피부가 탄력 좋습니다. 뼈대도 튼튼해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새싹을 냈다가 여름에 화창하게 밖에서 동화작용했다가 가을에 끌어들이가 겨울에 꼭꼭 다지가 이어놓는, 쉽게 말하면 씨앗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계절이 겨울이죠. 겨울의 의미를 가지고 검은 색깔이고 겨울의 의미가 있는 저장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색깔이 검은 색깔입니다. 아름다운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술을 하나 제가 할까 합니다. 이 입술은 우리 몸 속에서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상피세포가 겉으로 들어져 나와가 있는 부위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게 입술입니다. 하나가. 근데 입술은 혈관이 바로 노출되어 있고 내 속에 흐르는 혈관이 가장 잘 창문으로 들어볼 수 있는 것이 이 입술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옛날부터 내 속에 피가 지금 뿔고 왕성하다는 그런 의미로 빨간 루즈가 나온 게 최초의 극인데, 옷에는 희꾸무리한 것부터 해가 자주색부터 해가 흰색도 나오고 별것 다 나옵니다. 사실 그거는 좀 알고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입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붉으면 일단은 저 사람이 뭔가 좀 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생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술이 헬갛고 파라면 저 사람 벌써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 몸속에 열기가 식었던 거고 불이 꺼져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얼굴은
가정에 가시면 전구담화가 있죠. 여기 위에 전구담화. 이게 전류가 적게 들어오고 전구담화 오래돼가 필라멘트가 녹이 썰어가고 잘 안되면 희국리하에 어두워집니다. 내 몸에 에너지가 충족이 되면은 이 전구담화에 해당되는 이 얼굴이 화사하고 밝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병이 들어가고 이 전구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니까 꼬마 희덕스리하고 축축하고 그러다 못해 기미가 생기고 눈밑이 검어지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강담화가 다 됐든지 안 그러면 발전소에 그 발전기가 다 됐든지 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 입술이고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눈밑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화장을 지우고 눈밑을 보세요. 이 눈꺼풀 밑을 보게 되면은 거무튀튀한 사람이 아마 많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은 동의보감에 뭐라고 쓰여있노 하면은 눈 밑에 누에가 누웠는 것처럼 시커먼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배 속에 노폐물 찌꺼기, 즉 그걸 한방에서는 담이라 하는데 녹이 배 속에 많이 끼어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녹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무엇이 오겠어요? 순환장애 질환, 당뇨, 고혈압 여러 가지 오겠죠. 그러니 눈밑이 검은 사람은 항상 자기 건강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귀신을 그릴 때 눈을 검게 그립니다. 우리 사람이래 얼굴을 보면 눈을 시커멓게 그려요. 귀신 그릴 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나치다 못해서 시커먼 걸 막 까붙는 거죠. 죽었는 거죠. 그저 죽은 사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눈 있고 코 있고 다 있으면 사람이지 그게 귀신입니까? 그렇지만은 저렇게 그림으로 해서 이게 귀신이라는 뜻이 함유된 거예요. 그래서 눈 밑이 검은 걸 조심하고 눈 밑에 기미가 가장 잘 오고 눈 밑에 뭐부터 어두워지는 게 가장 빨리 옵니다. 그게 검어지면 뭐겠어요? 그쪽이 없어지는 게가 푹 꺼지게 돼요. 그 눈이 한 3발 4발 기대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고 또 실질적으로 위장 상태가 녹이 슬고 기능이 안 좋아지고 배가 차가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걸 놔두고 뭐 화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예,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입술에 아까 얘기하겠듯이 입술 화장은 좀 밝은 걸 하는 게 분명히 뭐 누가 보더라도 밝은 게 이쁘지 빗국물이 한 거 새로 나온 거 뭐 이상한 거 자주색 이런 거 발라봐야 그거는 왜 보면은 자기 멋에 산다 하면 몰라도 너무 보이기 위해서 서방님인데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혐오감을 느낄 뿐입니다. 예, 그런 걸 참고하시고 예, 그러고 또 우리가 이쁘다는 걸 보려고 하면 또 이빨입니다. 이빨 털리 헤어가고 털리 뼈만 보기 싫지요. 그 이빨 이거는 왜 상하노 하면은 물론 충치 묻는 게야 뭐 여러가지 그건 않게도 알겠고 이빨이 빠지는 거는 대개 한방에서는 잇몸이 녹아내리고 양방에서는 그걸 치주염이라 그러고 한방에서는 풍치라 그러는데 풍치라 그러는 것은 풍은 바람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뜨는 기운이 있어요. 내 위장이 안 좋아서 속이 안 좋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열이 자꾸 올라가가 잇몸에 열을 받게 되게 되면은 잇몸이 열을 너무 자꾸 받게 되면은 이상 체온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오염이 되고 감염돼서 썩습니다. 잇몸 뿌리가 그걸 풍치라 그래요. 그거는 치과에서는 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끌어낸다든가 여러 가지 치료법이 별로 없어요.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로, 스트레스, 피로, 술, 과음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면 열을 자꾸 끌어올리게 되면은 잇몸에 열을 받으면은 잇몸이 주저앉게 되는 걸 바로 풍치라 그래요. 이 풍치 입 쫙 벌리면 벌써 이빨 밑에 없으면 그건 아름답다고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뭐 충치야 뭐 단거라는 여러 가지 내안켜도 알겠지만 풍치면에 있어서는 쏙병이다 하는 걸 하나 알아두시고 위장에 특히 열이 많아서 열이 상승돼가고 심하면 그걸 옆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위장에 있는 기운이 우리 몸의 열은 울로 올라옵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열은 울로 상승하기 마련이에요. 여 속에 열이 차여가 있고 알로 못 내려가니까 역류하니까 가스도 따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밥 잘 먹는 사람, 밥 많이 먹는 사람, 씩씩거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입냄새 많이 나요. 건강해도 그래 납니다. 그거는 건강이 나빠져가는 기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당뇨 잘 옵니다 나중에. 왜 그럼 순환이 벌써 막혀 있어가 이제 초창기에 벌써 이제 가스가 먼저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속에 열 받으면 목이 붓는다든가 편도선, 기관지 또 코에 열 받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코 속에 뻑뻑한 면치면 푹푹해져 있죠.
열받으니 그러다 그게 순환이 안 되면 썩겠지요. 그러면 그게 썩으면 비염이고 더 썩어가 고름이 여 속에 이게 텅 비었어요. 이걸 광골이라 그러는데 이 속에는 구멍이 뻐끔 나가 있어 바깥에 찬 공기를 코 속에서 하면 대폐가 폐로 보냅니다. 우리 기계 참 잘 만들어졌지요. 데피는 곳인데 여 속에 빈 공간으로 있어야 공기를 데필 텐데 고름으로 가득 찬 걸 쌀 축자 고름 농자를 해서 축농증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비염을 지나서 고질적인 병으로 된 거죠. 수술은 그걸 닦아내는 게 수술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고름을 제거하는 게. 이 볼때기 광골은 구멍이 여기 한 개만 있어가지고 고름이 가득 차일 때까지 차야 넘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수술하면 여기 구멍을 뚫어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쓱 빨아내고 씻거든 닦아내주는 거. 이게 바로 축농증 치료 수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하고 병을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충동적인 사람 냄새 못 맡는데 옆에서 슬쩍 방귀 도 냄새 몰라요. 왜 그럼 코에 여기 이 보름이 생기니까 여기에 시신경이 후각신경이 녹이 썰어가고 기능을 못하고 마비가 부득부는 거죠. 실질적으로 비염 오래되가 충동적인 사람 냄새 잘 못 맡아요. 예, 그걸 또 참고하시고 사실 옆에 방귀인데 그것도 반응 없는 사람도 그것도 이쁜 행동이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눈에 백내장이라든가 눈 했고 코 했고 입 했고 아까 기도에 슬쩍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에 봐서 아름다운 것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고 하면은 아까 감성적인 그 캐지요. 감성적인 것은 샘이 좋은 것은 물이 많아야 샘이 좋은 겁니다. 또 차야 샘이 깊고 마르질 않아야 좋은 샘이듯이 여자분도 이 샘에 물이 마르면은 그거는 병입니다. 우리 입에 침이 마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갈증도 나고 자꾸 입맛도 다시 해야 될 거고, 침이 적으면은 침 속에 우리 이빨을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침으로 나와서 그 이빨이 탄산음료를 마셔가지고 녹아내리는 걸 침으로 보충을 한답니다. 그런데 내 몸속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 분비물로 하여금 그 주위를 청소하고 또 복구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비물이 적다는 것은 벌써 내 몸이 노화되고 벌써 시들고 퍼석하고 또 물고기 죽은 물고기 오래되면 뜹니다. 물에서. 그럼 퍼석하고 뭔가 팽팽해 있지만 또 퍼석한 그런 현상이 보일 거예요. 그와 같이 내 몸에 이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감성적인 것입니다. 이 감성적인 것을 갖다가 윤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땅을 한번 보세요. 땅에 빗물이 내리게 되면은 그 빗물을 나무 뿌리에 받아들여서 나무 뿌리에 밑으로 흙으로 내려가서 걸러서 저 지하수에 내려가는 건 아주 정밀로운 걸 모아서 모이겠지요. 나는 이 지하수를 우리 인체로 보게 되면 난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에 200m, 300m 뽑아가지고 지하수를 빨아올리는 것은 이 지구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해요. 그 지하수는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한 방울이 몇백 년 걸려갖고 생긴답니다. 내 몸에도 밥을 먹는다고 해서 다 그게 진액이 되고 지하수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먹는 게 기계가 좋아서 위장이 좋아서 입이 좋아서 첫째는 잘 씻고 잘 넘겨가지고 이빨이 좋아가지고 잘 넘겨가지고 식도가 또 좋아서 잘 넘기고 위장이 좋아서 잘 쪼개서 잘 부셔가지고 다시 소장에서 잘 흡수를 해서 다시 대장 찌꺼기는 잘 보내고 또 피로 들어간 것은 또 다시 여러가지 화학작용에 의해서 골수도 만들고 정액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이 아주 순조롭게 정밀롭게 잘 되게 되면 내 몸에 가장 마지막에 생긴 그 진의 윤기, 끈적함이라든가 뭔가 윤태감이 충만할 텐데, 내 몸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가지 하지 마라 하는 거 다 하다 보니까 내 몸은 망가지고 외부인 못 쓰게 되어가지고 그걸 정밀로운 정을 못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정을. 그 정을 못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샘물이 나야 될 곳이 말라지겠죠. 그러면은 샘물이 있어야 생각해요. 샘물이 없으면은 단순히 거부가 뭡니다. 거부하는 사람 많아요. 통증오는 사람도 많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샘물이 또 마르게 되면은 겉에는 그렇겠지만 속으로도 아까도 그 텃밭이 비옥한 토양이 안 되겠죠. 이거
완전 7월 가뭄에 이거 완전 자갈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자궁으로 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씨가 발화가 될 것이면 무슨 욕구가 생기고 무슨 건강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항상 내 몸에 그 정밀로운 게 생기가 내 밑에 샘물이 많이 나고 그게 다시 피부로 나와서 피부가 영양 크림을 안 바르더라도 매끌매끌하고 탄력 있는 또 비로드 같은 그런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진액이 생겨져야 내가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약 1시간 한 20분 정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치료해주는 것은 병원이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병은 내가 고쳐야 되고 내 몸은 내가 다 합니다. 지금 여기 앉으신 분 머리 아픈 거 내가 몰라요. 내 자신이 가장 압니다. 자기 자신이.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짐을 의사가 조금 밀어주고 도와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사는 거고 환자도 좀 더 수월한 거예요. 제가 여기 온 것은 약을 지어주러 온 것도 아니고 침 놔주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내가 오늘 맡았는 저 피부 미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피부가 나빠지고 어떻게 해서 피부가 나빠지며 어떻게 하면 피부가 더 좋아질 것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더 나빠지겠나 하는 걸 내가 좀 더 배웠으니까 여러분인데 내가 가르쳐 줄 뿐이지 거기서 뭐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려드리게요. 예, 사실 이쁘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새싹이 이쁘지 전입이 이쁜 건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새싹이 아니고 내 세포가 새싹이면 된 겁니다. 그리고 화장에 의한 아름다움보다는 건강에 의한 이 순간부터는 아름다움을 찾도록 노력해보세요. 사실 화장품값 저도 한번 심부름 몇 번 해봤는데 아주 비쌉니다. 뭐 에센스 한 개 뭐 요만하게 들었는 거 5만원씩 뭐 이래 하던데 그거 뭐 남자들 성격 같은 뭐 얼굴 넓은 사람들은 그거 한 10번도 바르면 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아까 피부를 좋게 하는 건 첫째 건강, 둘째 땀을 내주고 그러고 항상 내 배에 피가 많이 내려오고 배를 따시게 해주고 순환이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거 항상 따신 걸 먹었어요. 내가 체질이 요새 뭐 TV 보면 뭐 손 들고 뭐 요거 손가락 벌리고 해갖고 여러가지 체질 뭐 우리 집에 체질 받으려고 손 떡내밀고 합니다. 여기 동물병원 아니니까 그럼 가세요. 그 체질이라 하는 거는 하나의 아까 내 이야기했듯이 양성적인 체질이냐 음성적인 체질이냐 그걸 알고 내가 열적인 체질이냐 조금 냉한 체질 이걸 참고하고 우리 수억이나 되는 45, 50억이나 되는 인구를 4종류로 나눴을 뿐입니다.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그래서 진료하는데 참고하고 예후를 알려주는데 참고하기 위해서인데 어디까지나 그게 너무 빠져도 안 되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한 번쯤은 한번 알아보는 거는 관계는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찡그린 얼굴, 썩난 얼굴이 이뻐질 수가 없습니다. 5세 사람들 전부 정신병 환자입니다. 위에 보면 미쳤어요. 차 앞에 사람들 가면은 단장 사대질 나옵니다. 옛날 시골에서 올라온 순진 한번 보세요. 얼굴이 부처님 얼굴입니다. 아마 옆에서 얼렁거리고 애미고 집앞고 해도 와카노 그게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부처고 그 사람이 신선해요. 5세 사람들은 먹고 살기 각박하고 머리 많이 굴리고 하다 보니까 머리 울러 열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내 신경이 흥분이 돼가 있어. 열을 받아가 약간만 건드리면 흥분이 되고 얼굴이 벌거지면서 달라들고 막 사대질 나옵니다. 이게 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잘 내는 것 자체가 벌써 환자인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요새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화가 잘 나고 짜증도 잘 나고 얼굴도 붉어지고 아마 그렇게 다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안 올리고 여기 올라올 열을 발가락 끝까지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세요. 아까 내가 용불용설 손가락 쓰면은 피가 손으로 가고 발을 쓰게 되면은 피가 발로 갑니다. 뛰면은 피가 올라갈 피가 알로 가겠죠. 걸어주면. 그래서 등산 조기 참 좋은 겁니다. 뛰는 사람 육상 선수들 대지 없어요. 마라톤 선수 한번 보세요. 차라리 피죽 타면 못 먹은 것처럼 있지만 그 사람 심장은 탱크를 움직일 만한 심장이에요. 우리 엔진으로 말하자면은 여기 앉은 분들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얼굴이 붉어지고 두근거리고 짜증나는 사람은 티코 엔진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하여튼 썩난 얼굴, 짜증난 얼굴은 결국 이거는 병이다. 이건 이쁘질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좋게지겠나? 아까 이야기 운동을 많이 해라. 그러고 병이라는 것은 생기기 전에 미리 이거 내가 지금부터 읽어 나가는 거는 아마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본 걸 거예요. 사람이 착한 일 하고 살아라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 그게 집인 줄 압니다. 잘 안 돼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술 먹으면 쏙 간장, 간경화 있는 사람도 돌아서면 또 술 먹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번 더 해주는 거는 따를 사람은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치료하고 이게 바로 우리 한방의 이론이고 즉 보약제로 가는 것도 일종의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기기 전에 음식 여러 가지 운동으로서 해서 미리 치료, 병이 안 생기게 하라. 그리고 노화를 치료하기보다는 노화를 지연시켜라. 한번 보세요. 저 거북이하고 뱀하고 오래 삽니다. 이게 요물이에요. 오래 삽니다. 영물입니다. 왜 오래 사나 하면은 동작이 느립니다. 칼로리를 발산을 잘 안 해요. 동작 빠른 거 치고 오래 사는 거 없습니다. 사자 오래 안 살아요. 호랑이 오래 안 삽니다. 사람도 성질급한 사람 오래 못 살아요. 느릿느릿 해갖고 건드리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거 다 오래 삽니다. 이 외국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게 세포가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은 그만치 노폐물도 빨리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기계가 빨리 상해진답니다. 그리고 하물며 어떤 이론가는 내 태어나면서 호흡은 몇 분 할 만치 타고나서니까 많이 뛰댕기면 호흡을 많이 하니까 빨리 죽을 기제. 그래서 운동선수도 수명이 길고 안 길다면 수명은 운동과 관계없다는 거 아마 들었을 거예요. 비실비실 그래도 원래 쭉뚝밤시 3년 간다고 사람이 비실비실해도 오래 가는 사람은 오래 가요.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칼로리를 오래오래 천천히 낭비하는 게 좋다는 거. 자, 그러고 웃으면서 삽시다. 옷에 신바람 강의 하시는 거 아마 황수관 교수님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사람이 웃으면요, 사람이 참 좋아요. 부처님 얼굴 잘 보세요. 그 속에 그게 웃는 얼굴입니다. 웃는다는 것은 내 세포가 전부 이완이 돼요. 혈관도 이완되고. 웃을 때는 아픈 데도 없어요. 사람 아줌마들 우리 집에 와가 집 맞으러 와가고 어제 뛰 놀았다 하는데 이래가 어디 뛰 놀았어요? 그럼 놀 때는 한 개도 안 아프더라 하거든요. 사람이 즐거울 때는 안 아파져요. 이 왜 그러면 웃으면은요, 내 몸 혈관이 이렇게 쪼그러져 있다가 늘어지게 돼요. 피가 잘 가니까. 창문을 확 열어놓고 방 안에 있으니까 기분 얼마나 상쾌하겠죠. 좋지요,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창문을 꽉 닫아놓고 있으면 답답하겠지요, 그죠? 그럼 짜증나죠. 자,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자. 사람이요, 우리 낮에는 식물도 열매 잎풀이 광합성을 해가 밤 되면 이걸 식물도 잔답니다. 나무 뿌리를 튼튼하게, 감자 뿌리를 튼튼하게 거기에 저장을 해요, 녹말을. 사람도 낮에는 뛰댕기고 밥 열심히 먹고 그걸 밤에는 저장을 하고 내 몸에 쉬게 하고 갈무리를 하고 아까 같이 정을 만든답니다. 푹 자줘갖고 정을 많이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때는 술 마시고 나와가고 여러가지 딴짓 다 하고 이거 넌 일할 때는 지쳐가고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고 잘나고 자는 게 아니고 억지로 안 잘나고 억지로 노력하는데도 자게 되는 그런 밤과 낮을 균형을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잠을 충분히 자자. 아마 여러분들 여자분들 미용에서 잠이 최고다 하는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들은 적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기 본인도 잠은 피부에 최고다는 걸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침에 저녁에 잘 때 수박 한 조각 먹고 거기다 토마토 주스 한 잔 먹고 또 조금 더 힘나면 누가 애 먹는 거 하나 더 뺏어가고 과자 같은 한 조각 먹고 나면 아침에 얼굴이 또 죽은 고기 멘트로 부스리하니 물리하니 부스비도 눈도 완전 바티돼가고 눈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러면요 눈에만 이게 부스간 게 아니고 머릿속에도 부습니다. 심장도 부어요. 짜증도 나고 막 그때 조금만 꽃가본 거 보게 되면 짜증 내고 스트레스 막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을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저녁에는 먹지 말고 좀 덜 먹고 그리고 여기 앉으신 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0대는 30대에서 40대 차이신데 이분들이 어릴 때는 못 먹고 살았습니다. 물론 잘 먹고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풍족스러운 분은 아닙니다. 기계가 내 요만치 먹고 내 몸을 전부 가동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되는 그런 기계로 살아오다가
이거 뭐 고개만 돌리면 아까도 말했듯이 영양가 있는데 구리에 살다 보니까 내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라요. 밥을 한 그릇만 들어도 내 몸은 꾸려 나갈 수 있는 유지비가 되는데 이걸 한 보따리 갖다 앵겨 보니까 내 몸이 못 사는 게라. 그러면 그 들어온 것만치 찌꺼기가 노폐물이 돼가지고 간하고 콩팥하고 죽을 찌린기라. 그러다 보니까 신부전증 점점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옷에 독이 많아갖고 오는 변비라든가 피부가 부스부스 뜨고 이런 거 전부 이거는 쓸데없이 돈도 쓸만치만 벌으면 되는데 그 위에 벌게 되면 통장에 돈이 자꾸 들어가면 붓게 되죠. 내도 밥에 쓸만치만 먹으면 되는데 더 먹게 되면 저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비만이고 그게 바로 살찌는 그런 현상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우면은 우리가 옷을 많이 입습니다. 사람이 춥게 되면은 아마 겨울하고 여름하고 여름 옷이 다를 거예요. 사람이 차가지면은 그 부위에 옷을 입게 돼요. 그 옷이 지름입니다. 지방이에요. 비만입니다. 비계가 생깁니다. 눈 감고도 아가씨하고 아줌마하고 90%는 구분이 돼요. 배 안 만져보면 알아요. 좀 부끄럽겠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내했지요. 여자는 21살에 식어갑니다. 남자는 24살에 벌써 앉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면은 내 몸이 차가져가요. 차가지면 추우니까 옷 입어야 되겠죠. 지방질이 축적이 자꾸 되고 옆구리도 보면 지마 한 주먹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목욕탕에 가보면 여러분 알 겁니다. 완전 내 몸 반듯한데 와라바시 2개 꼽아놓은 사람 많아요. 몸뚱이는 굵고 기름이 차여가지고 다리는 안 걸어서 골아서 완전 와라바시 2개 꼽아놓는 거. 요게 전형적인 노화 현상이고 전형적인 비만 현상이고 일종의 죽음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게 먹자. 그러고 굶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못 사는 사람 저축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이려고 그래요. 욕심도 많아요. 사람이 굶게 되면 내 몸에서 저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굶게 되면 더 비만이 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니까 안 된다. 그러고 똥오줌 잘 놀아 하는 말이 있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듯이 내 소변을 잘 보는 거는 내 몸의 독을 자꾸 제거해 주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성병비 이야기했듯이 변비를 없애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입고 부지런히 섬유질 먹고 부지런히 대장에 윤기가 생기도록 그런 음식과 그런 운동을 첫째 머리에 열을 안 올리고 밑에가 피가 잘 가도록 해주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그러고 운동에는 이제 끝입니다. 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을 단련하는 운동이 있고 내 육체를 단련하는 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단련하는 운동은 뭐가 있나 하면은 뭐 절에 다닌다, 교회에 간다, 성당에 간다 이런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또 우리 단전호흡을 한다, 또 선을 한다 이런 거는 정신을 운동하는 정신요법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죠. 뭐 뛰댕기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정신을 맑게 해주고 내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일종의 정신적인 운동요법이고 또 내가 걸어다니고 내 마음을 싣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운동하기 위해서는 집이 튼튼해야 집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과 마음은 육체는 두 개가 아니에요. 내 정신이 너무 똑똑한데 내 몸이 심찮으면 정신이 불안해서 못 살겠죠. 그럼 그게 정신화합병이라고. 내 몸은 튼튼한데 정신이 막가포서면 그것도 바보 천치든지 뭐 이상이 있는 거죠. 정신과 육체는 서로 의존하고 악어와 악어새와 같이 정신이 따로 분리되어 보면 육체와 그건 귀신이고 시신입니다. 그게 같이 붙은 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운동에는 이제 정신적 운동과 육체적인 운동이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운동은 말 그대로 내가 안켜도 잘 알다시피 헬스, 에어로빅, 뭐 테니스, 그러고 뭐 등산, 수영 이것도 몸 차은 사람은 수영이 조금 상관이 좋고 노상 콧물 찔찔 나고 설사나는 사람은 수영 물이니까 좀 상관이 좋겠고 그러고 항상 하초가 약하고 골반이 약하고 자궁이 약하고 남자는 항상 조루가 많다든가 하초에 섭이 많이 끼는 사람은 좀 걸어주는 운동이 걸어줘도 쏙보 우리 경보하는 거 있죠. 좀 바른 걸음 약간 띄워준다든가 정 그게 안 되겠거든. 집에서 하루에 제자리 뛰기 1000번씩을 갖다가 그걸 몇 번씩 한 1회에 1000번씩을 몇 번씩 한다든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우리 몸은 아까 오늘 동물이라 하는 결론 우리는 따신 거 먹어야 산다 찬 거 먹으면 죽는다 무조건 내가 체질이 뜨겁든 차든 나는 뜨신 거 37.5도 이상 먹으면 비겠고 그거보다 너무 차면은 또 속이 여니까 적당히 한 30도라는 게 다신 음식 성질 중에 사람도 성질이 더러운 성질이 있고 적은 아주 착한 성질이 있고 좀 소심한 성질이 있듯이 자연의 동식물도 뜨거운 음식, 찬 음식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강, 대추, 파, 양파, 무 이런 걸 드시는 음식입니다. 찬 음식은 과일, 주스, 밀 쪽 잡아 째졌지요. 보리도 잡아 째졌죠. 보리, 밀은 차요. 그리고 밀은 실제적으로 소염작용이 있습니다. 보리 차 끓여 먹죠. 갈증 날 때 보리는 찬 음식입니다. 그래서 보리, 밀 이건 찬 음식이고 쌀은 고추같이요. 그거는 남자입니다. 양지 드시는 음식입니다. 소화 안 될 때 쌀죽을 끓여 먹죠. 그래서 쌀죽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풀이 이런 것도 찬 음식이고 구멍이 났으니까 대나무도 구멍이 났으니까 대나무 껍질은 찬 음식이네요. 그러고 또 뜨신 거는 뭐냐면 부자라든가 뭐 생강, 대추, 꿀, 당도 이런 거 다 그렇고 또 찬 거는 밀가루 음식, 돼지고기 그리고 생것, 음료수, 주스, 뭐 얼음 이런 거는 안 캐도 찬 걸 알겠죠. 자, 이상입니다. 오늘 뭐 너무 시간이 좁게다가 조금 한 10분 정도 오래 했는데